저는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 환자들과 그룹 상담을 진행해왔어요. 상담에 오시는 분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무가당 주스는 괜찮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무가당 주스요?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50대 A씨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았다는 뜻이지 당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렌지 하나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잔 만들려면 오렌지를 대여섯 개나 짜야 해요. 60대 B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과일 주스는 아예 안 마시는 게 좋겠군요. 과일 주스는 정말 위험해요. 그냥 과일을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이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그런 보호막이 없어져 버려요. B씨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무가당 요거트는 어떤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유에도 당분이 들어있어요. 요거트가 새콤달콤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55세 C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던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잠깐 멈춰서 생각했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가당이라는 말만 보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광고에 속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환자분들의 혈당을 쭉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이 뭘까요? 모두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은 외식이에요. B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집에서 해먹는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분식집에서 파는 라면과 집에서 끓인 라면은 사실 다릅니다. 에이, 같은 라면인데 그럴 리가요. C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탕은 음식 맛을 훨씬 좋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재료예요. 김치가 달달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맛있다고 느끼게 하려고 설탕을 많이 넣거든요. B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밖에서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 알고 드시면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비빔밥 드실 때도 밥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나물을 위주로 드세요. 외식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설탕이 여기저기 숨어 있거든요. 심지어 짠 음식에도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과일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C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과일도 당분이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과일은 그냥 드시면 괜찮아요. 저는 안심시켜드렸어요. 과일에는 섬유질이 있거든요. 이게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줘요. 그럼 아침에 갓 짜서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어떤가요? A씨가 궁금해했어요. 짜서 만든 주스는 혈당을 빨리 올려요. 믹서기로 갈아 만든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경고했어요. 갈거나 짜면 섬유질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B씨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간편하게 먹을 방법이 없네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껍질째 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요.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배가 빈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르지만 밥 먹고 나서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과일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C씨가 간식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이 말린 망고는 어떤가요? 과일이니까 괜찮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린 과일은 나무에서 자란 사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탕이라뇨? C씨가 놀랐어요. 곶감, 말린 망고 이런 것들은 당분이 엄청 농축되어 있어요. 게다가 많이 먹기도 쉽고요. 물기가 빠지면서 당분만 남게 되거든요. 크기도 작아져서 자꾸자꾸 집어먹게 되고요. A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과일도 양을 조절해야 하는 거군요. 네, 과일도 적당량이 있어요. 블루베리라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손바닥으로 분량을 보여드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싱싱한 포도 한 송이와 건포도 한 줌, 어느 쪽이 더 달까요? 당연히 건포도죠. 같은 양이라도 말리면 당분이 몇 배나 진해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있거든요. B씨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정말요? 어떤 과일들인가요? 블루베리, 포도, 자두는 당뇨 위험을 줄여주는 과일이에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A씨가 궁금해했어요. 껍질 때문이에요. 몸에 좋은 성분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색깔이 진한 과일 껍질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드시고 나서 본인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C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 몸을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A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밥부터 드시면 안 돼요. 나물이나 반찬부터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저희가 실험해봤어요. 똑같은 한식을 드시는데 한 분은 밥부터 드시고 다른 분은 반찬부터 드셨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B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차이가 나나요? 일본에서도 연구했는데 고기나 생선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나물이나 고기를 먼저 드시면 위장에서 막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C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대단해요.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A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뭔가요? 무서운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상태예요. 저는 손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바늘처럼 뾰족하게 치솟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나 생기는 건가요? B씨가 궁금해했어요. 건강한 분들은 잘 안 생겨요.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몸이 건강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C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더 심한 경우도 있나요? 제일 안 좋은 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혈관이 상하고 당뇨병의 여러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당이 떨어져서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B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오후만 되면 초콜릿이 먹고 싶어져요. 당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은 틀렸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럼 왜 단 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C씨가 의아해했어요. 뇌에서 자극을 원해서 단 걸 찾는 거예요. 산책을 하시면 훨씬 좋아져요. 피곤할 때는 뇌가 빨리 기분 좋아지는 걸 원해요. 단 음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C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당분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밖에 나가서 바람만 쐬셔도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실제로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가 단 음식보다 더 효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단 걸 찾는 버릇을 고쳐야 해요.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A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똑같은 밥을 드셔도 어떤 분은 혈당이 확 오르고 어떤 분은 조금만 올라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B씨가 궁금해했어요. 인슐린이 나오는 양도 다르고 몸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고 장 속 세균도 모두 달라요. 타고난 체질도 있고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C씨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즘은 팔에 붙이는 혈당 측정기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내 혈당을 확인할 수 있죠. 기술이 발달해서 언제든지 혈당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좋은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A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을 잘 살펴보시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무가당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당뇨병 예방을 위한 혈당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